과연 수술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만으로 이 병이 완치될 수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데요. 고설량의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후유증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안녕하세요. 강동성심병원 방사선정형외과 교수 한태진입니다. 오늘은 간암의 효과적인 치료인 방사선 수술의 전후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간 기능이 양호하고 신체 활동 능력이 좋은 초기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적인 절제가 1차 치료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수가 여러 개거나 크기가 크거나 주요 혈관에 침범이 있는 경우에는 이 수술의 효과가 매우 떨어지게 됩니다. 초기 간암이더라도 간암 환자분들이 대개 간경변과 같은 기저 간질환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수술 이후에 잔존 간 기능이 낮은 것으로 예상되어 수술적인 치료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비수술적인 치료를 시행하시게 되는데, 간암의 비수술적인 치료로는 고주파 열치료, 알코올 주입술, 경동맥 화학 색전술, 그리고 방사선 치료 등이 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이렇게 경쟁하는 치료는 아니고요. 일단 수술을 하실 수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간암 환자분 중에 근치적인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방사선 수술은 수술이라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인 수술은 아니고, 방사선을 이용하여 특정 위치에 고설량의 방사선을 집중하여 마치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특수 방사선 치료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방사선 수술 치료를 간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간암 방사선 수술이 되겠습니다. 마취나 절개가 필요 없고, 역시 통증도 없고, 그 다음에 지혈을 위한 장기간 절대 안정도 필요 없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에 대한 순응도가 매우 높고 치료 만족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또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과연 수술하지 않고 방사선 치료만으로 이 병이 완치될 수 있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 보통 간암의 경우에는 방사선에 대한 반응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래서 일반 방사선 치료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70%의 반응률, 그리고 방사선 수술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의 반응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무조건 방사선 수술이 다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개수가 많고 크기가 큰 경우에는 방사선 수술이 불가능하진 않지만 전달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면서 치료 효과가 급감합니다. 간 기능이 나쁜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 이후 생길 수 있는 간 기능 저하로 인해 온전한 간 기능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역시 방사선 수술의 시행이 어렵습니다. 간암은 특징적으로 재발을 자주 하고 병이 원래 있었던 위치가 아닌 제3의 다른 위치에서도 병이 잘 생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수술 이후에 방사선 수술을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병도 초기고 간 기능도 좋고 환자의 신체 능력이 좋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병이 더 진행했거나 환자 상태가 좀 안 좋거나 간 기능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수술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 이제 방사선 수술 선택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방사선 수술도 다른데 이제 전이가 있거나 간 기능이 중간보다 더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치료 전 간 기능을 평가하기 위한 혈액 검사와 병의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CT, MRI 등의 영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를 모든 경우에 다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크기가 너무 크거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전달할 수 있는 방사선 양이 줄어들면서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관외 병변이 있거나 현재 간 기능이 너무 나쁜 경우에는 방사선 수술 시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수술 전 치료에 대한 동의서를 받는 것과 비슷하게 면담 후 치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 이후 환자분의 동의를 받게 됩니다. 본격적인 치료 과정은 모의 치료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모의 치료는 실제 치료와 동일한 위치, 자세를 가지고 영상 촬영을 하는 것입니다. 영상 촬영은 CT로 하게 되는데요. 움직임이 많은 장기의 경우에는 환자분의 호흡 운동을 같이 기록할 수 있는 4D CT를 반드시 촬영하게 됩니다.
4DCT는 일반 CT에 환자분이 이제 호흡할 때 움직이는 그 움직임까지도 동시에 모두 다 기록하는 CT입니다. 환자분마다 치료 위치, 체형, 내부 장기 위치가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은 100% 환자별 맞춤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의 치료 과정에서 CT 촬영이 끝나게 되면은 컴퓨터를 이용해서 환자별 맞춤 치료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수술과 달리 모의 치료, 치료 계획, 본 치료의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환자분의 협조가 이제 필요로 하게 되겠고요. 이 완성된 치료 계획은 실제 치료로 전달되기 전에 저희가 실제 측정을 해서 정확한 양이 들어가는지를 검증하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 당일에는 일단 환자분이 치료실로 이동을 하셔서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방사선 수술은 입원이 필요 없이 외래로 통원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저희 지하 2층에 있는 방사선 종양학과 치료실로 오셔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소요되는 시간은 부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보통 15분에서 20분 내외로 마무리되고요. 격일로 3, 4회 정도의 치료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치료가 마무리되는 순간이 방사선 수술이 완료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치료실에서는 특별히 통증이 없습니다. 때문에 일반적인 수술과는 달리 마취, 진통제, 금식 등등의 처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치료는 모의 치료에서 CT를 촬영하셨던 것과 똑같은 자세로 치료를 받으시고요. 다만 한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간과 같이 움직임이 많은 장기의 경우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치료에 유리합니다. 진단 CT와 다르게 이제 저희 치료용 CT는 간암의 그 종양이 움직이는 모든 움직임을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요. 간암의 움직임이 이제 호흡 운동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이 크게 되면 간암 종양의 움직임도 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방사선을 보다 더 넓은 부위에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간세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고요. 후유증도 크게 나타납니다. 적은 부위에 집중할수록 주변 간에 미치는 영향이 더 적게 되기 때문에 환자분의 호흡 운동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규칙적이고 작은 호흡이 치료에 유리하겠습니다. 고설량의 방사선 치료를 받고 나서 후유증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방사선 치료양 자체는 많지만 치료 부위가 극히 작기 때문에 전신적인 후유증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치료가 끝난 다음에는 바로 귀가하실 수 있고요. 치료가 끝난 이후에는 외래에서 추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치료가 잘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치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요. 치료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장기 손상에 대한 후유증을 평가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 이후 치료 부위 인접 장기에 들어가는 방사선으로 인해 장, 담도, 담낭, 신장 등의 손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주변 간세포 손상으로 인한 간 기능 저하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치료 후유증은 그렇게 심각하진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드물지만 수술적인 치료를 요구하는 심한 염증이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치료 부위가 굉장히 다른 장기와 인접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좀 더 주의해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치료 이후에 특별한 후유증이 없다면 일상생활을 하시는데 크게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방사선 치료 이후에 간 기능 저하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환자분이 일상생활 하실 때 간 기능 유지를 위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간 기능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과도한 음주, 흡연, 식생활 등등에 주의를 요합니다. 방사선 수술을 잘 하기 위해서는 좋은 장비 역시 필요한데요. 저희 병원이 보유하고 있는 일렉타의 벌사 HD 기종은 일반 방사선 치료와 방사선 수술을 모두 할 수 있는 올인원 장비로서 간암의 방사선 치료에 유리한 장점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DCT가 치료기에 내장이 돼 있어서 치료 전 환자의 정확한 호흡 패턴을 확인하고 모의 치료에서 우리가 얻었던 호흡 패턴과 동일한 것을 확인한 다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치료 테이블이
전후 상하 좌우의 수평 이동 외에 세축 방향의 회전 운동이 가능해서 보다 정밀하게 환자의 치료 자세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신형 장비 도입 이후 간암의 방사선 수술 치료 건수는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작년 2022년의 경우 75건 정도의 방사선 수술을 시행을 했습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하실 수 있는 간암의 방사선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방사선 수술에 대해서 궁금하신 환자분들은 강동성심병원에 내원하시면 친절하게 진료 받으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